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스님 전번에 제가 더듬거렸을 때 잘하려고 하니까 더듬거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로 제가 이제는 어디 가도 그 생각을 하니까 처음 시작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왜 잘하려는 마음을 없애니까 오늘도 인천에서 강의하는데 처음 10분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 이게 잘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도 방송을 하는데 청취자가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와서 남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자만 오면 말문이 턱 막히고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려고 해서 그렇다. 이랬더니 신부님들이 명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선생님 하신 말씀이 강의할 때도 방송할 때도 다 적용되는 걸 보고 이래서 옛날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구나 그런 말이 나왔구나 싶었는데요. 내 친구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 예.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이제 그 눈독을 올린 여학생이 하나 있다고. 네. 우리 후배인데. 네. 근데 이 친구의 성격이 뭐냐면 말이야. 여자고 남자고 가릴 것 없어. 네. 막말을 엄청 잘하는 친구야. 막말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말을 하면 별로 속이 안 상하고 말이야. 네. 나도 재미있게 듣고 그랬어. 하하. 근데 한 번은 나보고 그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좀 생각이 있으니까 친구를 네. 사귀면 어떻겠는가 네. 물어봐달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건 네가 묻지 왜 내가 나한테 네. 네가 학급 대표잖아 이거. 그 대표면 그런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도 해야 된다. 어거지네. 네. 그거지. 그래서 또 싱겁게 내가 갔어. 실제로 가셨어요. 네. 그래가 내 친구 중에 누구인데 네. 너를 이제 마음에,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한 서로 좀 사귀어 보자고 그러는데 예. 그 생각이 어떠냐고 내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면 그 말을 왜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니까요. 직접 본인이 와서 해야지. 그 말도 또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야 직접 와서 하죠. 그러더라. 그랬더니 바로 쳐다보질 못하겠다. 네. 그래 그게 뭐냐면 모든 뭐 여자고 남자고 앞에 뭐 험담도 하고 온갖 얘기 다 하는 데서 그 앞에 가면 작아져 버려. 말이 안 나와. 그거는 이제 잘 보여야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런 거 같아. 네.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이시라고 하면 담벼락에 붙으셨다면서요. 그래. 예, 그래서 나중에 분석했더니 잘 보이려고. 네, 지금 선생님 오늘은 참 기쁜 날인데요. 바깥에 비가 일단 많이 와서 기뻐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오면 또 피해보는 사람도 많잖아. 예, 근데 저는 기쁜 게 일단 피해보는 게 없고요. 비가 오니까 모든 세상의 소리를 비가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따라 유난히 여기가 조용하고 고요하게 이야기하기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비 오면 공부하기 참 좋은 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비가 아마 기뻐서 내리는 게 아닐까 싶게 오늘 인터넷으로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선생님과 제가 유튜브 너랑나랑을 찍은 지 벌써 2, 3년 돼 가는데 결실이 처음으로 인터넷 도서로 오늘 출간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비도 축하해주는 비를 내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선생님한테 오면서 책 제목을 생각해 봤거든요, 선생님.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참으로 맞는 소리다 싶은데 그러면 이 책 제목을 보는 독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말 장난 같지만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흘러가는 대로 원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 이 두 개의 그 모순이랄까요?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흘러가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흘러가게 하기 싶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 결국은 책 제목 하나에서 이걸 좀 풀어주는 것도 독자를 위한 우리의 서비스이자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선생님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에서 선생님의 한마디 해설을 해주신다면 팔자대로 삽시다. 아, 거기에는 흘러가는 대로 삽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흘러가는 대로 원하세요 원하는 건 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체념일 수도 있고 달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팔자대로 삽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기 능력대로 삽시다. 아, 분수대로 살자, 능력대로 살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개인에 관한 문제고, 네. 이제 종족적으로 보고는 이제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 뭐 유목민, 뭐, 네. 또 정착민들. 네네네. 이래 보면 성격이 모두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오래도록 경험한 종족적인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게 유전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물을 가지고 어떻게 노는가. 네.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놀아요? 물을 가지고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물에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그렇게 놀지 않나요? 그러죠. 예. 그 좋아하는 연못도 만들고. 맞아요. 정원에다가 작은 연못도 만들고. 네. 그런데 물은 흘러가는 대로니까 이제 폭포를 또 만들고. 아, 네. 서양 사람들은 폭포 대신에 분수를 만들고. 아, 그러네요. 네. 우리보다는 저돌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폭포는 그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그걸 즐기는데 분수야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물이 그렇죠. 거꾸로 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서 인간의 뜻대로 만드는 게 서양의 그 역사라면 우리는 자연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관찰해서 그걸 따라 순응하는 게 동양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선생님, 저에게는 7번째 책이고요. 선생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번 책을 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저희가 바라기로는 저자 사인회, 뭐, 이렇게 저자와의 만남, 이것도 기획을 좀 하고 싶어서 출판사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와의 만남, 독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어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던가요? 책을 전부 하나씩 들고 사인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신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냥 선생님 잘 안 보이시니까 성함만 써주시지 않겠어요? 저도 뭐 좀 쓸 테지만 그러면 저자로서 첫 번째 저자로서 이 책에 그 사인해 오신 여러분들한테 그때 또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미리 땡겨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그 미리 땡겨서는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재주가 없어. 그때 때야 그 말이 네, 생각이 맞아요. 그때는 그 상황에 맞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분들 상상하지 말고 오늘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책이 출시됐다는 데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또 헛소리 하는 거. 아휴, 팔자대로 삽시다에 이어서 2탄 또 헛소리 하는구나. 아, 갑자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서 너랑 나랑 하면서 했던 선생님 말씀 중에 모든 이론은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미 틀렸다 하신 선생님이 이전 이야기가 들리면서 우리가 그때 한 말은 옳은 소리였지만 지금은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달렸으니 이 책은 이미 헛소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아,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이제 풍어를 좀 옳고 있네요. 근데 헛소리도 정말 황당한 헛소리가 있고 참고할 만한 헛소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지내놓고 보면 헛소리다 그 얘기. 네. 그러나 그때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귀한 시간 내가지고 여 앉아서 헛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이게 헛소리가 될 수도 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여는 글 머릿말에서 이성원 선생은 나의 제자기도 하지만 나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뭔가 모르던 것, 알아야 될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것이 다 나의 스승이다 하면서 정연퇴임 때 이라도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생을 살면서 뭐든지 나한테 배움을 준다면 꽃도 스승이요, 하늘도 스승이요. 그렇죠. 그러시군요.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해 주든지. 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선생님. 네. 내 궁금한 걸 해결해 주고. 그러면 나의 가장 좋은 스승은 어쩌면 나겠네요. 나 스스로가 나의 좋은 스승이겠네요. 가르쳐 주는 게 있는 이제 스승이라고 부르는 남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나 자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스승은 나요. 네. 야, 그걸 받아들이는 나. 그것이 나의 스승이네요. 아무리 컵이 있지만 이걸 거꾸로 두면은 한 방울도 못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열어놔야 여러 방울을 다룰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이제 그 선생님이 순환시대라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인권에는 갑과 을이 없다. 갑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욕심이 또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 이 너랑 나랑을 또 다른 책 한 권으로 더 만들어야 되겠다. 헛소리 책을 한 권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선생님께 좀 이렇게 더 스며들어가는 것 같고, 뭐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대답을 또 하시니까, 머릿말에 쓰셨지만, 한 번도 준비한 그 질문을 미리 받고 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선생님 생각도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또 다른 각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건강할 때 책으로 시리즈처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낼지 안 낼지는 뭐 팔자대로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욕심을 내봐서 그 말이 그렇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선생님. 인권에는 갑이 없다. 갑을이 없다. 갑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선생님 비도 오고 자작한 날 이 인터넷 선생님과 저의 책이 출간된 걸 다시 한번 좀 자축하면서 박수를 치고 싶고요. 여러분 많이 사서 이건 추석에 선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책들이 보통 보니까 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석 전쯤에 나오고 또 여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봄에는 기분 좋은 봄이니까 봄 선물로 하시고 여름에는 여행 피서 가셔서 한번 보시라 그러고 또 가을에는 낙엽 질 때 추석 선물로 하시라고 이렇게 책이 나온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또 연말 선물하시라 그러는데 선생님과 제 책은 가을입니다. 저는 가을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꽃이 필 때보다는 열매가 익어가는 게 또 가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좋으시면 주변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분께 몇 권씩 사서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건 뭐 영리적인 걸 떠나서 뭐 선생님과 제가 받는 인세라는 정말 세상적인 이유보다는 이게 지혜의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혜라는 거는 남의 지혜를 빌리는 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서양 속담에도 남의 머리를 빌리는 것이 큰 지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축하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면 보다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마 선생님도 저도 그런 데서 큰 힘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랑 나랑 책이 인터넷판 출간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고맙습니다는 말씀과 함께 너랑 나랑 첫 번째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